자, 이어서 우리는 제2장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페이지 47쪽 5강이 되겠습니다. 5강 페이지 47쪽 제2장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01.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시험 문제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공이 잘 나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결정 대상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오피스를 지려고 했는데 막상 진짜 건축관리 신청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여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사전결정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사전결정 신청하느냐? 거기 보니까 건축 허가 대상 건물,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진짜로 건축관리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다음 사항을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즉 어떤 거?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 같은데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 두 번째, 이 법이나 관계법에 따라 건축기준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서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가. 셋째,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려할 수 이런 걸 갖다가 미리 결정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신청하는 자는 거기 1번에 2번에 동그라 1번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주의하세요.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2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를 주의하세요.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거 주의하시고. 다음 세 번째,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았으면 결정했어요. 사전결정했으면 며칠 내 신청자한테 알려주는가? 7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시험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밑에 의제, 효과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의제사항.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4가지가 의제됩니다. 4가지 무엇이냐? 이게 제일 많이 나왔는데 48쪽 위에 4가지가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이 4가지.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제가 웬만해서는 외우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니은 산지진영 신고, 또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고. 다만 니은의 산지와 관련돼서는 끝에 보존 산지인 경우는 도시지역만 해당합니다. 거기에 보존 산지인 경우는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다음 디귿 농지전 허가 신고 협의, 리을 하천 전용 허가. 이 4가지가 의제된다. 한글로 보는 거예요. 니은이 좀 복잡하죠. 산지관리법상 거기 산지전용 신고 허가, 그다음에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고. 다만 보존산지는 도시지역만 해당합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어쨌든 이 4가지가 의제가 됩니다. 사전결정 받으면. 그런데 이 4가지 꼭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기억, 개발행위 허가. 이걸 갖다가 좀 그렇지만 이걸 강아지로 봅니다. 개로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 연상할 때, 개발할 때 원래 개발은 디벨롭먼트지만 요거는 그냥 개로 봅시다. 개, 강아지, 개가. 니은 산을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리을 논을 뛰어다니고, 디귿 논을 뛰어다니고. 그래서 산과 논을 뛰어다니고, 아이고 목말라 하고 리을 가가지고 하천에서 물 먹었다.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개가, 강아지가 개발행위 허가, 산을 뛰어다니고 산지 전용 허가 등등, 또 논을 뛰어다니고 농지 전용 허가 등등. 그러다가 목말라니까 하천에서
물 먹었다, 하천 점용, 이렇게 네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산과 논을 떠다니다가 하천에 물 먹으러 가다가 도로에서 자동차에 쳤다. 도로는 안 나. 도로 점용은 없죠. 이런 식으로 아닌 것이 나옵니다. 아닌 것도 나오고 인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 네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사정결정이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2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결정 문제를 냈다 하면 이 네 가지 꼭 나옵니다. 그러면 동훈아 2번. 이렇게 의제가 되려면 무조건 의제가 되는 건 아니고 미리 그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며칠 내에 의견을 줘야 되는가? 15일 외우세요.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세 번째, 이때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때는 거부한 거냐, 협의가 된 걸로 보냐? 그냥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건축가의 신청 의무. 이 사정결정은 예비허가나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말하면 약혼이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실제 혼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결혼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진짜로 건축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정결정 통지 받나부터 몇 년 내 진짜로 건축을 신청해야 되냐? 2년 내.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 기간 내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정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상실됩니다.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정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것도 주의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2년 이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번 건축가의 의의와 성격. 이건 행정법적 이론입니다. 옛날엔 종종 나오는데 요즘 좀 안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좀 약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법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 이론을 여기다 약간 넣어놓은 겁니다. 건축가의 의의와 성격, 건축하란, 건축, 대손 등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허가받는 건 건축물의 건축만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대손도 원적으로 허가받는 것이다. 건축뿐만 아니라 대손도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허가는 건 뭐냐?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일정 경우에 해제해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는 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나가죠. 좀 약간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행정처분은 뭐냐?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허가 내지면 허가를 내지면 지을 수 있고 안 내지면 못 짓는 거죠. 행정처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행정처분인데 행정기관의 독립적인 처분인데 행정행위고 여기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했다. 이게 뭐냐면은 원적으로 할 수 있던 겁니다. 원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금지했습니다. 짓지 마. 이렇게 금지했다가 다시 허가받은 사람은 해제시켜요. 풀어준 다음에 집을 짓게 하는 거,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건축허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축허가 받으면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다. X입니다. 건축허가 받으면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뭐냐? 건축허가 받으면 원래 건축할 수 있던 걸 금지됐던 걸 다시 풀어줘서 다시 건물을 짓게 되는 것 뿐이다. 반사적 이익입니다.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시킴으로 다시 원래 기본적 자를 회복하는 것 뿐입니다. 권리를 새롭게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법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먼저 귀속행위이지 재량행위가 아니다. 즉 건축가는 법적 요건에 맞으면 내줘야 되고 안 맞으면 못 내주는 것이 마음대로 허가한청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에 맞으면 내주고 안 맞으면 못 내주는 겁니다. 귀속된다. 재량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명령적 행정이지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명함으로써 해제시킵니다. 명령함으로써 해제시킴으로써
원래 자유를 회복하는 것 뿐이지 형성적 새롭게 권리를 갖다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요식행위지 불요식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민법상 채권행위는 일반적으로 불요식행위입니다. 약성 불요식이잖아요. 약성 불요식이잖아요. 그죠? 약성 불요식이죠. 일반적 채권적인 거, 채권계약은. 근데 여기는 요식이 원칙입니다. 요식행위다. 즉, 건축업을 하려면 서면을 작성해가지고 일정한 서식을 맞춰서 설계도도 작성해서 내야 되고, 여러 서류 내야 되고, 도장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식행위이지, 불요식행위, 구두로 되는 건 아니다. 전화해가지고 몇 층짜리 집 짓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불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네 번째, 쌍방적 행위이지 단독 일방적 행위이다. 건축하는 가만히 있으면 허가 나오는 게 아니다. 신청을 해야 나온다. 손바닥도 맞춰야 된다. 신청해 나오는 것이 일방적으로 허가청에서 허가청 내주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적법 요건이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건 민법 청취에서 무효 취소에서 비슷한 거 들어봤을 텐데, 민법 청취 무효 취소에 있어서 들어봤을 텐데, 적법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즉, 무효가 음점에서 음식물을 먹었다. 이때, 밥값 낸다, 안 낸다, 술값 낸다, 안 낸다, 내야 된다. 즉, 이걸 적법 요건이라고 불러요. 적법 요건은 뭐냐? 법은 위반됐지만은 사법상 효력은 있다. 사법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를 안 받고 지었다 하더라도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효 건물도 어떻게 한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무효 건물도 세를 줄 수 있습니다. 사적인 효력이 있으니, 사적인 효력은 있으니까. 다만 공법적 또는 형법적으로 해서 고소고발에 의해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무허가니까. 그러나 적법 요건이니까 사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다음, 대물적 행정이지 대인적 행정이 아니다. 건축하는 사람의 됨된 일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무엇을 짓는가, 몇 층짜리 짓는가, 어디다 짓는가, 이 물건을 위주로 해서 내주는 거, 물건을 위주로 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대학 나왔는가, 점수가 몇 점인가,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물적 행정이지 대인적 행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원은 개인의 사람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A가 받았으면 B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물건 위주니까. 이런 걸 본다. 이전성이 있다. 이전성이 있다. 건축원은 이전할 수 있어요. 허가받은 걸 이전할 수. A가 허가받았으면 B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몇 층짜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이전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대인적이라는 것은 뭐냐? 대인적은 사람 위주라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보호자격증은 사람 위주입니까? 물건 위주입니까? 사람 위주죠. 실력이 있으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인적 행위는 만약에 자격증을 남한테 넘겨줬어요. 안 되죠. 그래서 대인적은 이전성이 없어요. 근데 건축가는 대물적이니까 이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익적 행정이지 침익적 행정행위가 아니다. 일단은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나 침익적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복회적 행정이라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갑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을이 이 앞에 을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을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허가받았으니까, 건물 짓으니까 이익이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에 의해서 법에 만다 하더라도 갑이 이걸 갖다가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은. 그래서 허가를 받은 당사자 입장은 수익적이다, 이익이 되지만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양면성이 있다. 양날의 칼. 그래서 복효적이라고도 부릅니다. 복효적 행정행위. 근데 을 입장만 보면 뭐가 다? 을 입장만 보면은 수익적 행정입니다. 수익적.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축가의 법적 성격을 끝냈고요. 이어서 03, 건축 허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건물지로 허가 관청에 갑시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5층짜리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 건축 허가를 받으러 갑시다.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그 뜻이죠. 제3절 49쪽 건축 허가. 허가권자 원칙. 제가 얘기했죠. 건축법에서 8, 90%는 누구라고요? 그분들이라고 그랬죠. 그분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허가도 원칙으로 누구다? 그분들이 내주네. 누굽니까?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춘장이 되겠네. 특별히 여기 보면은 건축뿐만 아니라 허가는 옆에 대손 하려는 건축만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손도 허가받습니다. 대손도 허가받는다. 다만 대손은 나중에 또 신고하러 가는 경우도 많아요. 원칙이 그렇고 예로 누구냐? 예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어떤 경우냐? 큰 건물이다. 얼마 이상 큰 건물인데 21층 이상 큰 건물인데 그걸 특별시, 광역시에 지으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큰 건물을. 첫째, 동그라미 1번. 층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두 번째, 10분의 3 증축으로 인해서 똑같이 21층 또는 10만 이상 될 때. 세 번째, 그러나 3번, 공장, 창고, 지방 건축의 심의 거친 건 빠진다. 얘네들은 특별시장 회의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커도. 공장, 창고, 지방 건축의 심의 건축 건축물. 이거는 특별시장 광역시 안 하는데 주의하세요. 그러나 디귿의 괄호 끝에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한다. 이거 주의하세요. 초고층 건축물은 제한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지방 건축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21층 이상이나 연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자는 얘네들인데 누가 빠지냐 꼭 적어놓으세요. 건축 허가권자 되지 않는 친구, 허가권자가 못 되는 친구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일반 도의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일반 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일반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안 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일반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사전승인 대상. 건축가 사전승인. 자, 사전승인은 뭐냐? 여기 누가 놀고 먹었습니까? 도의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허가권자가 아니잖아. 얘네들은 아닙니다. 근데 도의사가 역할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기는 허가를 앞에 드러내놓고 허가는 내주지 않지만은 앞에 얼굴마담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조종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도의사입니다. 봅시다. 앞에 얼굴마담 누굽니까? 밑에 괄호 1번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명의로 허가 내줘요. 그런데 이 시장군수가 다음 밑에 해당할 때는 마음대로 허가를 못 내주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요. 사전승인.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건축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가지고 도의사 승인 받는다. 이게 사전승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긴 내지만 명의는 명의지만은 사전에 내부적으로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지사한테 승인받게 돼요. 이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에요. 이것도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 군수가 허가 등을 내주기 전에 미리 도지사 사전 승인받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 밑에 박스예요.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박스 안에 1번이면 묶으세요. 묶고 3번, 4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볼 때, 공부하실 때 1번, 2번은 묶으시고 3번, 4번은 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묶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아까 위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1번은 20층 이상 나오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밑에 2번은 10분의 3 중증. 이건 아까 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25층짜리 허가내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25층 허가내주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냐? 종로구청장이냐? 서울특별시장이냐? 이때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인데, 근데 경기도 수원시에 25층짜리 허가내준다. 경기도 수원시에 25층짜리 허가내주면 경기도는 특별시관시가 아니죠. 그때는 수원시장이 허가내줍니다. 수원시장 허가 내주되 사전에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승인받는다? 사전에 경기도의사의 승인받아서 내준다.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인천광역시 중구에 연면적 12만 제곱미터짜리 허가내준다. 이때는 누가 허가내주냐? 인천광역시장입니다. 반면에 경기도 의정부시에 연면적 12만 제곱미터짜리 허가 나온다면 누가 내주냐? 의정부시장이 내줍니다. 다만 누구한테 사전 승인받아서? 경기도의사 사전 승인받아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4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도의사 사전 승인인데 동그라미 3번은 뭐냐?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공간 지역은 조건이 있어요. 3층 이상 또는 염자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염자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동택, 이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런 거 지을 때, 여기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은 보통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거 지을 때는 큰 걸 짓는 거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 상수원 보호 같은 걸 위해서 누구한테 승인받거나 시장수가 마음대로 내주지 말고 내부적으로 도의사의 사전 승인받거라 그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50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 페이지 50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제 이거가 되겠네요. 여긴 누가 등장합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입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굳이 3층 이상이나 염작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정 공고하면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는 겁니다. 다만 대상 건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여간 호텔이나 술집 같은 거, 위락시설하고 위락시설, 술집 같은 거나 숙박시설. 요 두 가지가 대상인데, 이것도 역시 3층 이상이나 염자계 1층 이상의 필요가 없이 도의사가 공고하면은 사전 승인 받습니다. 허가는 누가 내주되? 시장 군수가 내주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50쪽 제일 위에 가로 2번. 그러면 시장 군수장은 누구한테 사전 승인 받으러 갈까요? 일반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 받으러 가면 신청하면 이때 승인 신청하면은 요청받으면 도의사는 며칠 내에 사전 승인 해줘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50일 이내에 외우세요.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갖다가 통보해야 된다. 5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50일 내에. 다만 불가피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30일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기간 내 연장할 수 있다.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0일 플러스 30일. 이어서 세 번째, 건축 허가의 절차. 괄호 1번, 허가의 신청. 동그라 1번, 법 11조 1항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손 허가받는 자는, 즉 건축이나 대손은 원칙으로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 신청서에다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허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관계 서류를 첨부할까요? 요식행위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하는 요식행위다 그랬습니다. 다만 방위사업법, 이건 뭐냐, 국가 보안을 위해서 비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설계자 확인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이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 2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 건축위원회 심의일반자가 심의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인의 심의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심의 결과가 나면 2년 내 진짜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지,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2년,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어서 세 번째, 2번은 넘어가고 세 번째,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지 소유권 확보. 이건 약간 복잡한데 그래도 좀 봐드리겠습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천천히 할게요. 약간 어려우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한마디로 자기 땅에다 지어야 된다. 그래서 허가받는 자는 자기 땅을 마련해서 허가받아야 돼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그렇지 않다. 예도 있긴 있다.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별한 경우는 자기 땅 일부를 하더라도 받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자기 땅이어야만 허가가 나오지만 예외적으로 모두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냐? 5가지 예외 사유가 있다. 5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1번,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 못했지만 자기 땅은 아니지만 권한을 확보했다. 허락을 받았다. 건물 지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죠. 땅은 자기 거 아니지만. 그런데 다만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을 제외한다.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건 여기서 안 됩니다.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건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양하는 공동택은, 분양하는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거는 꼭 자기 땅에 된다 그 뜻입니다. 꼭 자기 땅에 된다 그 뜻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든 다세대는 꼭 자기 땅에다 지어야 된다 그 뜻이고, 두 번째, 이것이 시험지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데 좀 어렵지만, 건축물의 건축주가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시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받고 동의한 공시자 지분학기가 전체 100분의 80 이상일 때는 굳이 땅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다. 대지 소유권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신축, 개축, 재축하느냐?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이걸 갖다가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을 한대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뭐냐? 옆에 페이지 51쪽 가운데 박스, 51쪽 가운데 박스 1번입니다. 51쪽의 가운데 박스 1번, 법 11조 11항 2호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뭐냐? 1번, 급수, 배수, 오설비 등 등의 설비 또는 지붕벽 등의 노후화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하다. 두 번째,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다. 세 번째,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됐다. 네 번째, 천재지변. 이 네 가지. 이것이 바로 요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됩니다.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된 것은 51쪽에 위에 보충학습의 1번 내용,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0분의 80, 100분의 80입니다. 이것이 좀 나올 확률인데, 시험지에 나오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100분의 80 이상 동의받고, 100분의 80 이상, 거기 지분학계 100%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지분학계가 동의한 거. 이게 뭔 소리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설명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50쪽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건 한마디로 공유 건물입니다. 공유 건물. 6명이 이렇게 이 집을 갖다가 6명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5명이 갖고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A, B, C, D, E 5명이 이렇게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공유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걸 갖다가 이게 배수가 안 되든가 또 이게 망가지게 생겼다든가 지진 났다든가 이럴 때 다시 개축이라든가 거기에 신축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 A, B, C, D, E 각각 생각이 다르잖아요. 야, 비가 새면 어떠냐, 그냥 비 맞고 그냥 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야, 깨끗하게 고치자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겠는데, 만약에 이걸 고쳤으려면 어떻게 동의받느냐? 소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자, 소유자 수 100분의 80 이상. 그래서 소유자 A, B, C, D, E 해서 만약에 4명 이상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여기까지 해서 4명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4명 이상 됐죠. 100분의 80 이상이죠. 그런데 이것만 하면 사람 수만 다지면 안 돼요. 지분도 또 100분의 80 이상이다. 공유 지분도 100분의 80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여기 그림에 있다시피 지분이 A는 얼마 지분을 갖고 있냐? 6분의 이렇게 합시다. A는 여기 6분의 여기 6으로 보고 여기 2를 보고 1, 1, 1, 1 하면은 6분의 2의 지분을 갖고 B는 6분의 1, C도 6분의 1, D도 6분의 1, E도 6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A가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사람 수는 100분의 80 이상 됐지만은 4명이니까. 근데 지분을 따져보면은 얘는 해봤자 개미 군단이니까 얼마밖에 안 돼요? 6분의 4밖에 안 되잖아요. 6분의 4. 6분의 4는 이게 100분의 80 이상 안 되죠. 100분의 80 안 되죠. 70%도 안 되죠. 70%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지분도 100분의 80 이상이니까 이때는 누가 꼭 껴야 될까요? A가 껴야 되겠죠. A가 껴야 된다. 그래서 사람 수로도 4명 이상이고 지분도 어떻게 한다? 지분도 100분의 80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사람 수만 4명 이상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그라미 3번 좀 살펴봅시다. 어렵지만은 거기 건축주가 봐서 주택과 주택의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즉 주상복합입니다. 복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택법 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한 경우,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 소유권 확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택법 보면은 주택법 21조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준용한 관계를 증명하면은 이때는 괜찮다. 다만 이 주택은 얼마 이상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 주택법 15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전 호수 이상으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게 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이라면 얼마다? 주택이라면 공동택은 3세대 이상이죠. 3세대 이상. 그래서 주상복합일 때는 지을 때 복합 건물에 주택이 30채 이상 들어갈 때, 공동택이 30채 이상 들어갈 때, 거기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니까 주택법 15조는 30채 이상 짓는 경우만 한정한다. 이때는 그 대지관계는 주택법 규정을 갖다가 준용해서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축법에 따라서 이 건축 규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지를 소유권 해야 되겠지만은 동그라미 3번은 복합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이 몇 채 이상 들어갔으니까
30채 이상 4억 계획 승인받는 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법상의 그 대지소유권 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 그 뜻인데 좀 어렵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하는 대지가 국공유지, 시유지나 나라 땅이 들어있어요. 이럴 때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에다가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는 양해할 걸 확인한 경우, 만약에 건물 거기에 건축하는 땅의 일부가 나라 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관리하는 관리청이 건축주한테 팔거나 양념 공짜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걸로 확인되었을 때 일부 땅이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관리청이 땅을 건축에서 매각하거나 또는 양리할 것을 넘겨주는 걸로 확인됐으면은 그때는 일부가 다른 땅이라도 괜찮다. 그때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집합 건물에서 공유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에 관련한 법률 15조 1항에 따른 결의가 있음 증명할 때 공용 부분 변경할 때 이 집합 건물 이런 건물인데 공유 부분 변경한대요. 이때는 얼마 결의가 있어야 되냐?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 전에는 4분의 3이었는데 배정되고 3분의 2 이상 결의하면 됩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 변경 결의가 있으면 굳이 대지 소유권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 가지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래도 일부러 설명 다 드려봤어요. 근데 실제로 나올 만한 것은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말씀드린다. 요거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 수로도 100분의 80 이상, 지분도 100분의 80 이상입니다. 요거 꼭 아시고, 동그라미 1번도 아시고, 뭐냐면 소유권 확보해야 되겠지만, 근데 소유권 확보 못하면 권원 확보해도 괜찮다. 즉, 지상권 이런 걸 확보해도 괜찮다. 그러나 분양 목적 공동택을 지한다. 분양 목적 공동택은 권원 확보 갖고는 안 된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복잡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머리에 남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쉬었다가 51점 밑에 4번 인, 허가 등의 의제. 여기는 우리가 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